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오늘은 10년간 100명이 넘는 합격생들을 코칭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까지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초수부터 장수생까지 그리고 일, 육아, 학업을 병행하는 선생님들을 코칭하며 합격을 도왔는데요. 연령도 2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을 코칭하면서 느낀 건 합격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략이 없으면 임용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끝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같은 가격으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면 1시간에 100개의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를 사실 건가요? 아니면 200개의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를 사실 건가요? 물어보나마나 입만 아플 겁니다. 그렇다면 임용 공부는 어떤가요? 임용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시간, 노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이 방대한 범위를 다루는 임용시험을 도무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전략 없이 공부만 하는 케이스는 합격권과 서서히 멀어지거나 합격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제게 코칭을 받으면서 새로운 전략을 적용한 분들은 빠르면 1년 안에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기존의 공부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따져보면서 수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용하는 공부법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서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하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합격생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첫째,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합격생을 코칭해봤다면 그 3배가 넘는 불합격생들도 봐왔는데요. 그분들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지와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다음 해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 이해, 암기, 인출, 기출 분석, 시간 관리 등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딘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 실천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지와 같은 생각으로 변화를 거부한 채 기존 방법만 유지하더라고요. 반면에 합격생들은 합격 수기, 임용 유튜브, 합격한 선후배 동기의 조언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합니다. 설령 첫 해에 떨어지더라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취약한 과목을 마스터하기 위해 연초부터 해당 과목에 더 힘을 쓰거나 이해, 암기, 인출, 답안 작성 등 여러 측면을 놓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여 해당 부분을 개선해 나갑니다. 문제점을 파악할 때는 합격 수기, 유튜브 영상, 공부법 서적 등을 다시 보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죠. 하지만 장수생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섀도우 복식만 합니다. 설령 합격수기나 임용 유튜브를 다시 보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그치고 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수더라도 내가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현재 자기의 공부 방법과 전략 그리고 계획이 괜찮은지 최소 한 달 단위로 점검을 해보세요. 일주일 단위면 더 좋습니다. 점검은 합격 수기나 합격한 선후배 동기에게 받아도 괜찮고요. 임용 유튜버들의 조언과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이때는 자존심을 확 버리고 합격생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만 해서 합격하지 못했다면 합격생의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합격생들은 기출문제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두 번 보고 버리지 않습니다. 시기별로 깊이와 넓이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기출문제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독 시점이라면 기출문제를 가볍게 풀어보면서 어떤 개념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는 중이나 공부한 후에 개념 이해를 괜찮게 했는지 복습용으로 풀어보기도 합니다. 2, 3회독 시점부터는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혀 있으므로 기출문제의 지문, 보기, 문장, 단어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자기 수험서의 핵심 문장과 핵심 키워드를 찾아 표시하기도 합니다. 3, 4회독 시점에서는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 앞으로 어떤 개념이 어떤 문제 형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서 관련 개념을 인출해보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합격생들은 기출문제를 알파와 오메가처럼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출문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반복적으로 활용하죠. 셋째, 합격생들은 아웃풋을 정말 중요시합니다. 아웃풋은 인출과 답안 작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교사가 되기 위한 지식과 소양을 쌓는 것도 있지만 가식을 내려놓고 말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죠. 시험에 합격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 의도에 맞게 간결하게 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웃풋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인출과 답안 작성 연습이 어색하고 두려워서 끝끝내 미루게 되는데요. 합격생들도 처음에는 아웃풋 능력이 그리 뛰어나진 않습니다. 어색하고 번거롭고 부담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신의 아웃풋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짝 스터디를 구해 매일 평균 40분 정도 그날 공부한 것들을 가볍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인증샷 밴드 스터디를 구해서 하루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나 공부를 마치기 전에 마인드맵이나 목차 형식으로 오늘 공부한 것들을 서로 써가면서 인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정해진 영역 내에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어려운 기출문제를 함께 보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답안 작성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입니다. 단순한 문제는 괜찮지만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는 답안 서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일단 답안을 작성한 후에 강사 답안, 기출 해설지 답안, 전공 카페 모범 답안, 스터디원의 답안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 답안들을 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답안을 근거로 내 답안을 수정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답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핵심 키워드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합격생의 네 번째 특징,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합격생들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설령 일, 육아, 학업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뤄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무리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목표 공부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도 시간 관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부 외적인 측면에서 시간 관리인데요. 그런데 시간 관리는 공부 내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론 내용에서도 어떤 부분이 어떤 문장이 핵심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문장을 공부하느라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도 볼까요? 1, 2회도 시점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개념에 꽂혀서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놓아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럴 때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늘 하루의 진도, 이번 주 진도를 계획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 2회독 시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 3분 정도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체크해놓고 그냥 쿨하게 넘기세요.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인 겁니다. 체크해놓고 다음 회기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보충 자료를 찾아가며 배경 지식을 넓혀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아끼고 진도는 계획대로 뺄 수 있으므로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합격생들의 다섯 번째 특징, 멘탈 관리를 잘합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멘탈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날, 그 주, 그 해의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생각들이 멘탈을 흐리게 하죠. 늦잠 자서 1시간 늦었네. 아, 짜증난다. 오늘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아. 5월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스터디언이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등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합격생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점점 불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 늦잠을 잤다면 오늘 1시간 더 잤구나. 계획대로 도서관에 가지 못해서 좀 아쉽네. 그래도 1시간 더 잤으니까 체력은 좋을 거야.
대신 자투리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 아껴서 만회를 해보자. 그리고 체력은 좋으니까 그만큼 더 집중해서 진도도 좀 빨리 끝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5월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래,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왜?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기출 분석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과정을 좀 빼고, 서브노트는 내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걸 그래도 활용하면 돼. 문제풀이 강의 다 들을 필요 없이 틀린 문제만 부분적으로 콕콕 집어서 들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략도, 생각도 바꾼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터디원이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 그래, 이 사람이 나보다 지금은 잘해. 그런데 시험 직전까지 나도 노력하고 공부하면 이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운이 좋으면 내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사람처럼 잘하는 건 아니야. 우연히 잘하는 사람을 내가 스터디원으로 만난 것 뿐이지. 공부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나만 멘탈 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물론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수준으로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10년간 100명의 합격을 도우며 느꼈던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합격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인강 들으면서 1회독 마치고 기출 분석하면서 2회독 해보면 실력도 자신감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난 완벽하니까 올해 무조건 합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합격생들도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그 불안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공부하면서 합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공부를 못했어도, 한 주 공부를 못했어도, 한 달 공부를 못했어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50 넘어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기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전략으로 꾸준히 공부한다면 분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긍정적 사고로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요소들을 더 자세히 다루거나 그 외에 추가적인 요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